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도의 정의와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보여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리커트 척도법과 의미분별 척도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리커트 척도법은 우리 리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커트 척도법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중에서 양상 가능성의 가치 판단 조건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최종안을 선정하는 데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다 라고 했었어요. 자, 리커트 척도법은요, 여러분들 설문지에서 많이 보셨듯이 모든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그것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총 5가지 문항 혹은 7개의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가구 제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질문들 있죠. 그래서 답안지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중간인 보통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5점 척도다 라고 했고요. 이게 조금 더 많아지면은 7점 척도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반응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평정 척도가 리커트 척도법이 될 수 있었고요. 의미분별 척도법은요, 단어와 개념의 정서적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대되는 형용사를 짝지어 만든 특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니까 안전하다. 자, 그의 반대말은 위험한이겠죠. 그래서 위험한 혹은 색상으로도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의미분별 척도법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오스굿이 만든 척도법이었습니다. 자,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 의미분별 척도법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리커트 척도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어떤 이런 형용사적인 이미지 있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은 의미분별 척도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도의 정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도란 어떤 것이고 제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두 번째, 제도의 규격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도의 규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대한 내용과 범위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도면의 종류, 제도의 정의와 규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도면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도면이라는 거는요, 꼭 뭐 제작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제작에 관련된 도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지금까지는 아이디어 스케치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치수라든지 이런 큰 규격 사이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어떤 전체적인 비율이나 뭐 형태, 재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형태적인 겉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로 표현을 했었다면은 이 도면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만들 제품에 대한 모든 사이즈들 모든 이런 규격들을 전부 정의해 놓은 것이 이 도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은 이 도면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면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도면 그리는 방법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도의 사전적 의미는요. 물건의 모양이나 크기죠. 그래서 아까 사이즈들 나왔었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거는 형태. 그 다음 구조,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스케치에서는요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들만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렸지만 이 도면에서는요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들까지 전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겉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재료들, 그래서 우리 윗판과 그리고 아랫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뭐 서랍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재료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는 어떤 재료들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업 공정, 그래서 어떤 작업의 순서라든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량, 그래서 우리 제품에서도 같은 크기의 이런 판재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뭐 제품을 몇 개를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점과 선과 문자, 기호 등으로 평면에 표시하는 것이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한 장을 보고서요, 이 제품의 모양,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면이다. 이 도면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제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사전적 의미로는 제작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하는 것이 제도다라고 했지만 우리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꼭 제작뿐만이 아니라 일의 어떤 진행 절차, 재료의 준비, 성능 시험, 출하, 수리, 취급의 설명 등에까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 왜 하는 것이냐? 제도의 목적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아이디어 스케치와 모형 제작으로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제도 통칙에 따라서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품의 설계자의 의도를 제작자와 디자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 스케치와 그리고 우리가 후에 하게 될 이 모형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구체화 시켰지만 이 아이디어 스케치와 모형 제작만으로는 실제 제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가로,
전체적인 어떤 사이즈라든지 저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고, 그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제품을 만든다면은, 뭐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 설계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작자가 다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제작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이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바로 도면이고, 이 도면을 그리는 행위가 제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제도 통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도면 제도라는 거는 점과 선과 문자 그리고 치수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점선 그리고 문자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요 위에 판재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런 선으로 표현을 하자. 아니면은 요 뒤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우리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통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이 방법대로, 이 원칙대로 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 통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이 규격과 범위란 어떤 것일까요? 자, 일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제도에는 통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도에서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치수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도의 통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통칙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일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표준 제도 통칙을 정해놓고 그 나라별로 또 이 통칙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 한국산업표준규격 KS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제도 통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은 제도 규격을 국가 단위로 통일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하는 거 KS에서 코리안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 통칙으로 각 산업 부문에 공통되는 제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의 범위에는요, 가구,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게 될 가구라든지 제품의 구조, 치수, 제작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료 및 표면 처리 상태 등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어떤 형태적인 면들, 그죠? 가로, 세로, 치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 외에도 이 제품은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재료가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요 제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산업규격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우리 산업에 대한 모든 표준에 대한 내용들이 이 KS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전문가들, 왜냐하면 또 그 산업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 전문가들의 어떤 회의와 심의를 거쳐서 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이다. 그래서 우리 KS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표준 기호가 KS이다. 그래서 표준 마크 보시면은 이렇게 K가 있고요. 요 바깥에 있는 모양 S 모양이죠. 자, 요 KS 마크 모양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명칭은 한국산업표준이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 KS에서 통칙을 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의 범위 보시면 산업의 전 분야다. 그래서 건축, 기계, 토목, 기타 등등등등 총 21가지 분야로 나눈 다음에요. 그거에 따른 어떤 통칙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들 나라만의 국가 표준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고사항으로 한 번씩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우리 JIS라고 해서 Japanese International Standard, 그래서 일본 공업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이나 요런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업 분야에 대한 표준을 지정하고 있는 기구이고요. 자, 중국은요. 약자 G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영어가 아니고요. 자, 구오지아 비야오준이라고 해서 국가 표준을요.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 얘를 그대로 영어 약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표준화 기구는 GB다. 그래서 표준 마크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눈에 익히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각국의 어떤 표준들, 통칙들을 또 참고하셔서 그거를 반영하셔야 되겠죠. 자, 미국은 안시, 그래서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국 표준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이해 당사자들끼리 또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만의 또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영국은 BS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스탠다드, 그래서 영국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독일은 DIN입니다. 그래서 도치 인더스트리 놀만이라고 해서 독일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일 공업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 프랑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논 프란시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프랑스 표준 해서 이 외에도 당연히 다른 나라별로 자기들만의 국가 표준을 지정하고요. 본인들만의 표준법에 따라 이런 제도라든지 공업에 대한 표준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 나라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에 있어서 또 좀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들을 또 국제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별로 또 어떤 표준화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ISO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라고 해서 우리 국제표준화 기구. 자, 이 국제표준화 기구는요, 우리 거의 아주 많이 보게 될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준들을 KS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저 몇 년 전부터 이 ISO 통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표준이 요 ISO 국제 표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국제 표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요, 이 표준에 맞춰서 어떻게 제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자, ISO 국제표준화 기구는요, 전기 및 전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에 가입된 나라들끼리 서로 또 자기 국가만의 어떤 표준들을 가지고서 또 회의를 거쳐서 실제로 이제 국제 표준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전기와 전자 분야를 제외했느냐? 왜냐하면 이 전기 및 전자 분야는 또 다른 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IEC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라고 하는 또 기구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둘이 분리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요 IEC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IEC가 생겼고 이 전기 및 전자 분야에 대한 내용들 먼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ISO가 생기면서 전기와 전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들을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ITU라고 해서 우리 국제전기통신에 대한 것들.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라는 기구도 있는데요. 이 전기 및 전자 외에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전파통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런 표준들을 요 ITU에서 관리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약 및 정리할게요. 자, 제도라는 것은요, 우리 물건의 모양과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 등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점선, 문자, 기호 등으로 평면에 표시한 것을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쵸? 이 평면에 표시한 것 자체는 우리 도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제도는 우리 왜 하는 것이냐? 제품 설계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작자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써 그리고 이런 스케치로서만 전달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제작자나 디자인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양, 크기, 구조, 재료, 공정, 수량에 대한 내용들을 점선, 문자, 기호 등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작자와 이런 디자인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제도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라는 거 우리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기구에는 한국은 KS
일본은 JIS, 중국은 GB, 미국은 우리 그냥 안시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은 BS, 독일은 DIN, 프랑스는 NF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우리 국제표준기구에는 ISO,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 자, 그리고 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는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전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지정하고 있고요. 우리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에 국제표준기구가 아닌 것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찾으셨네요. 1번부터 보면은요, ISO, 우리 국제표준화기구다. 그래서 요 국제표준기구 맞죠? 자,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그래서 우리 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한다 라고 했어요. 자, 3번 JIS, 요거는 우리 일본 국가표준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해당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통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표준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ITU. 이거는 우리 국제전기통신연합 해서 마찬가지로 국제의 우리 전파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ITU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우리 아까 이런 제도의 규격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